근데 이제 볼륨을 따지면서 운동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면 100kg로 10개를 10세트를 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곱셈으로 해서 수행했다 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키는 많이 안 컸고 당연히 운동 말고 인생에도 치트키가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도 밀기 운동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기계적 장력 잘 이해하고 운동하고 계신가요? 누구는 100kg로 운동하는데 왜 60kg로 운동하는 사람보다 근육이 더 작을까요? 기계적 장력을 이해하게 되면 왜 그런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실 거고,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기 운동은 항상 프로칼로 팔꿈치 보호대와 함께 여러분들도 밀기 운동할 때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밀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근육은 무게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기고 있습니다. 모든 근육은 당기는 힘에 의해서 관절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당기다 보니까 장력이란 건 항상 양쪽에서 당겨지게 돼 있어요. 줄다리기를 생각하시면 편한데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팽팽해지겠죠. 그 팽팽함을 이제 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력이 형성이 되면서 짧아지려고 하는 성질이 띄고, 그게 이제 관절을 회전시키면서 토크가 발생하고, 그 토크 힘에 의해서 이제 물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팽팽함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동일한 무게를 동일한 개수로 반복을 하더라도 더 많은 근비대 기대값을 얻게 된다는 거죠. 동일한 영양을 똑같이 휴식했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있고 잘 쉬고 있는데 왜 나는 몸이 발전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정체기인 걸까?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힘이 늘지 않아서보다는 장력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의 향상, 무게 증량, 이것만 목적으로 가시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증량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장력에 집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가벼운 중량에서 부상 위험도도 더 낮추면서 훨씬 더 좋은 몸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밀기 운동할 때 어떻게 장력을 잘 만들어내는가를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모든 운동에 여러분들이 다 대입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슴 운동할 때는 양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쇄골이랑 흉골입니다. T자 모양으로 생겨있는 이 쇄골과 흉골이 고정이 되고 팔이 움직여주면서 장력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팔이 멀어져야겠죠? 그래야 가슴이 길게 늘어납니다. 깊게 내려갈수록 장력이 더 세지겠죠. 그런데 다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빠져요.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많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힘쓰기가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잘 들어가면서도 늘어난 상태를 연습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저는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새는 운동 초보분들도 사전 지식들이 좀 많아져서 운동 볼륨 계산도 할 줄 알고, 그죠? 강도 계산도 할 줄 알고, 뭐 RP라든가 RIR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면서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볼륨을 따지면서 운동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볼륨을 절대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면서, 이게 상대적이란 말이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산수적인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0kg로 10개를 10세트를 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곱셈으로 해서 수행했다 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 양적인 값으로 절대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볼륨 자체를 양적인 변수로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그대로 그래프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 질적인 변수가 우리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서요. 그리고 그 질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기계적인 장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런 이제 자세적인 테크닉들이 좀 지대하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양적인 변수는 그냥 덧셈이랑 똑같습니다. 편의상 곱셈을 쓰지만 그냥 100kg로 하나, 2개, 200kg, 300kg, 400kg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것 뿐이에요, 양적 변수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질적 변수가 곱셈 100분율로 들어가요. 조합해서 내가 10,000단위의 볼륨을 운동을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 운동 퀄리티를 기계적 장력이 기술적으로 재현이 잘 됐냐, 장력 유지가 세트 내내 잘 됐냐, 이걸로 인해서 몇 퍼센트 재현했냐, 몇 퍼센트의 장력을 이용했냐, 이거가 이제 최종적으로 100분율로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 많기로 그대로 운동을 한 셈이 되고, 누군가는 기술 구현도 잘 안 되고 장력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0%만의 볼륨만 운동한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육체적인 거는 에너지는 만 킬로 든 것만큼 소모를 했거든요. 체력적으로는 이 피로감은 만 킬로만큼의 피로감을 쌓았는데, 정작 근육에 전달될 수 있는 기계적 장력과 스트레스가
적다 보니까 근비대가 그만큼 안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누구는 100kg로 운동하는데 누구는 60kg로 운동하는데 왜 더 60kg가 크냐, 이거에 대한 해답이 된다는 거죠. 좀 장황했죠? 오늘 영상은 이게 다예요. 저도 요거를 깨닫고서 비로소 이제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됐죠.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워밍업입니다. 요새 이제 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거 운동 외적인 건데, 여러분들 운동할 때, 또 보디빌딩 할 때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기계적인 장력을 잘 챙겨가는 그런 테크닉인데, 운동 말고 인생에도 치트키가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사고요, 하나는 감사고요, 하나는 사고합니다. 그 3개만 잘해도 사실 인생 난이도가 많이 낮아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3개를 못하면 높아진다는 얘기야. 근데 누군가는 쉬워질 수도 있어. 원래 뻔뻔하고 아무 생각 없으면, 그죠? 그러면 인생 쉽게 살더라고. 멀리 보면 나중에는 확실히 인생 난이도 낮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트키라고 생각해요. 저라고 뭐 인사 항상 잘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뭐 사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좀 많이 의식하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 나이가 더 들수록. 그래서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다 꼰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 3가지잖아요. 야, 인사 잘해야 된다. 감사한 일이 생겼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꼭 해라. 근데 요새 보면은 사과하면 뭐 인생 망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할 줄 아는 게 더 어른스러운 태도고 살면서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는 그래도 귀에 못이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인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가끔 못할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혼 좀 내주세요. 김승현이 너 인사 안 하더라?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정신 차리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는데 혹시 모르잖아. 저 오랜만에 트리스틴리 계정을 들어가 봤는데 몸이 별로던데요? 키는 많이 안 컸고 당연히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도 그대로야. 그래서 운동 어렸을 때 하면 몸 더 좋고 그렇게 어렸을 때 해서 좋다 저도 생각했었는데, 트리스틴 보고 다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도 몸 똑같던데요? 고점이 높아지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고점에 다다르는 거죠. 빠른 게 아니라 똑같이 좋아지는데, 10살부터 시작했으니까 고점을 20살 때 그냥 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뒤로 안 바뀌어요. 23이에요 벌써 트리스틴이. 근데 몸 똑같더라고, 옛날이랑. 우리나라 21살, 22살이 몸 훨씬 좋습니다. 그거 보고 저도 느꼈어요. 생물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계적 장력도 과학이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난 기계적 장력 잘 챙겨가면서 운동했는데 몸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과학 잘못이 아니야. 잘 못했을 확률, 기술 재현이 잘 안 됐을 확률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과학 무쇠, 사이언스 무쇠 그렇게 들리겠지만, 그걸만 종교적으로 파고들면 저는 그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종교적으로 파고들면 안 되고, 당연히 실전성을 갖춰야 된다. 실전에서 얼마나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이론들을 많이 구현을 하느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왜냐? 이론과 과학적인 근거들은 결국에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뭐 나쁘게 말하면 끼워 맞추는 거다. 그죠? 탐구하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럴까?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항상 현상이 먼저다. 그러니까 근비대라는 현상이 먼저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적인 이론들이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항상 실기가 먼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철학적으로 파고들면 엄청나게 딥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실존이 먼저냐, 아니면은 관념이 우선이냐, 그죠? 이거는 고대 그저 그리스 때부터 많이 토론이 되어 왔던 주제잖아요. 저는 그래요. 관념보다 현상이 더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덤벨은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기계적인 장력을 챙기기가 좀 어려운 도구예요. 머신, 케이블 이런 것들이 더 챙기기 좋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냐면은 멋있잖아.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도 좋고 이론적인 거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나는 멋인 것 같아요. 멋있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몸 좋아지려고 운동하는 거잖아. 그럼 몸 좋으면 어떤데? 멋있잖아. 그죠? 그럼 운동도 멋있게 해야죠. 덤벨, 바벨이 더 멋있어. 최근에 아랫 가슴 타겟팅하는 운동들을 다시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너무 미뤄두면 그 해당 운동 테크닉이 빠르게 퇴화하더라고요. 제가 바벨 스쿼트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못하겠더라고. 중량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여전히 뭐 다리는 좋아지기는 하지만 이 바벨 스쿼트 아까 말했잖아요. 멋을 위해서 또 하는 건데 못하니까 또 멋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조금씩 기능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 가슴 운동도 너무 등한시했다 내가. 그래서 다시 조금씩 연습해주자라는 생각에 딥스 말고도 이렇게 다른 다양한 아랫 가슴 타겟 운동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너무 깊다. 너무 깊은데? 와.
뭐 어떤 분들은 야, 뭐 과학이니 그냥 뇌 빼고 그냥 해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그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할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본도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 이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냥 할 때 그때가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내더라. 이 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뭐냐 물으신다면 케이블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왓슨사의 케이블 머신인데 이제 벤치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라이 프레스, 프레스 플라이 뭐 이제 두 개가 좀 섞여 있는 형태로 이제 운동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내 몸통은 앞으로 갈 것 같은 기세로 앞으로 쭉 빼주시고 팔은 뒤로 접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가슴의 장력이 제일 이제 많이 형성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몸통의 지지 힘을 같은 방향, 물체가 당기고 있는 힘이 가해지고 있는 쪽 같은 방향으로 가해지게 되면 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반발력을 만들어 주셔야 장력이 더 극대화된다. 이거는 모든 운동에 다 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을 오히려 앞으로 좀 뺀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 주셔야 돼요. 뒤로 박는 것보다 살짝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물론. 운동하시는데 이 왓슨 머신 없다 해도 케이블 머신에서 인클라인 벤치, 각도 조절 벤치 활용해서 하시면 되니까 반드시 해주십시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어깨를 밀기 운동할 때 오늘은 프레스를 안 하지만 레이즈를 4세트 정도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틀 전에 제가 프레스 위주로 어깨 운동을 진행을 해서 이미 오늘 그냥 4세트만. 근데 레터럴 레이즈 역시도 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덤벨보다 이렇게 머신이나 케이블 머신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레터럴 레이즈 머신은 애초에 이 장력 발생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설계가 된 머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이상하게만 하지 않으시면 직관적으로 자극과 장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아틀란티스사에 앉아서 수행하는 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후면도 할 수 있는 요 레터럴 레이즈 머신 같은 경우는 손목이 살짝 앞에 위치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레터럴 레이즈 궤적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수행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잘 연습이 되어 계신다는 가정하에서는 하자마자 아 좋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가슴을 뒤로 거의 제낄 듯이 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살짝 숙여주려는 힘을 가해주면서 하시는 게 이 측면 삼각근이 정확하게 천장을 바라보게 되면서 측면 삼각근 긴장과 장력 유지하는 데 더 용이한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삼각근 장력을 더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사실 한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한 손으로 할 때 더 많이 늘리면서 장력을 끝까지 끌어다 쓸 수 있어요. 특히나 늘어난 상태에서 장력은 덤벨이라든가 그냥 순수한 중력에 의해서만 운동해야 되는 운동 특성상 늘어난 상태에서 이 횡 이동으로 장력을 만들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거나 그래서 케이블이나 머신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꼭 원암으로 하셔야겠죠. 투암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특별한 도구나 세팅이 좀 필요해서 좋은 머신이 구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깨 발달에는 뭐 이미 보너스 하나 갖고 시작하시는 거니까 좋은 머신으로 잘 운동해 주시고 없어 그러면 덤벨밖에 없어, 케이블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로 잘 연습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을 뒤집어 버리려면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재능. 그래서 뭐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본 장인들은 다 자기만의 특별한 도구, 애착 도구나 되게 비싼 도구들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도구 탓을 안 하는 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뿐 진짜 장인들은 도구를 많이 의존을 합니다. 자, 오늘 사실 저는 팔 어깨 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로도 때문에 원래 또 쉬려다가 촬영을 하기는 해야 되고 뭘 하면 좋을까 싶어서 생각해보면 가슴을 좀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가장 최근 가슴 운동이 그래도 한 4, 5일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가슴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는 차라리 좀 스킵을 하듯이 간단하게 한 다음에 3두, 2두를 다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3두 하고 그 다음에 2두도 한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팔은 제 생각에 따로 이 팔 운동하는 날을 빼서 하는 것보다 물론 나쁘다는 아닌데 그것보다 이제 같이 묶어서 해주는 게 여러 가지 성장 기대값이 더 높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팔을 따로 안 뺀다가 아니라 팔을 하는 날 다른 부위도 당연히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팔 자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팔을 이거 끌어당기려고 할 때 장력은 이미 발생을 합니다.
얘도 어깨를 앞으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그냥 가슴 쭉 늘려놓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밀기 운동 맞춰봤습니다. 기계적 장력을 제가 좀 많이 강조하면서 최근 1, 2년 정도 영상도 찍고 뭐 운동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장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꾸 연습과 수행을 통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영상으로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무게를 잡아 당겨보고 밀어보고 하면서 이 근육의 쓰임과 장력을 느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옆에 있는 아무거나 적당한 무게를 붙잡고 내 몸통은 지지하려고 하고 그 무게가 느껴지는 그대로 뭐 밀든 당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이 양방향으로 줄다리기처럼 당긴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근육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 지점을 이해하고만 있다면 운동하시는데 원활하게 적용이 돼서 퀀텀 점프 마냥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수준의 도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의 국룰 마냥 재미삼아가 아니라 진짜로 얘기하는, 제대로 시작한 지 N년 차입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깨달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 했던 운동들은 사실 다 가짜 운동들인 거죠. 물론 가짜는 아니에요. 체력적인 도움도 되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나나 또는 여러분들이 계신 거죠. 어쨌든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운동 퀄리티나 또 흥미 이런 것들이 한층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항상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만들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고 멋있게 운동합시다.